한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사연이 담긴 노래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그들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노래를 듣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앤더슨이에요. 아침 햇살이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저는 수십 통의 읽지 않은 이메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삭제해 나갔지만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 아이디어를 제출할 기한은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잊혀진 목소리 다큐멘터리 기회였어요. 다른 이메일들처럼 삭제하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게 됐어요. 이메일에는 한국 전쟁 동안 잊혀진 민요에 관한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 노래들은 단순한 곡들이 아니라 고통과 이별,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감독 한 분을 필요로 했는데 목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저는 의아해하며 머리를 쥐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K-팝 밴드와 삼성 휴대폰 정도, 역사 수업에서 잠깐 언급된 전쟁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국 관객들이 과연 오래된 한국 민요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벽에 걸린 제 이전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노숙 예술가들에 관한 이야기, 미국 요리에 새로운 해석을 더한 이민자, 셰프들의 이야기 등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이번엔 쉽지 않겠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잊혀진 목소리들은 제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제 가족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때 의무병으로 복무하셨던 이야기요.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잊혀진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에 다가갔어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약 이 민요들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어떡하죠?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며 세상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작자 리사의 문자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떠올랐나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한국의 잊혀진 목소리로 하려고 해요. 2주 후, 저는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프로젝트 디렉터 민준 씨와의 영상통화에서 그는 차갑고 회의적인 인상을 주셨고 한눈에 미국 감독이 이 일을 맡는 것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듯 했어요. 비행기 모니터에 뜬 지도 위에 작은 비행기 아이콘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진정하자라고 다독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감정 소모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노트북에 적어둔 조사 노트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한국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나라를 산산조각 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가족들은 영원히 헤어졌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 슬픔 속에서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그 노래들은 그들의 슬픔과 기억, 그리고 재회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감각에 놀랐어요. 공항은 초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효율적이었어요.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이 반짝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마치 꿈결처럼 펼쳐졌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옆에는 곡선미가 있는 옛 전통의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글로 적힌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택시 운전사분께서 거울 너머로 제 눈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운전사분께서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텔은 시내 중심부에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저는 15층 창가에 서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 보였어요. 바로 그때 민준 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내일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준비 잘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카메라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잊혀진 목소리들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했어요. 비록 제가 아직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부터 저는 준비된 자세로 한국의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저는 시차에 몸이 혼란스러운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침대 옆 디지털 시계에는 오전 5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준 씨와의 만남은 9시였지만 이제 잠들기는 불가능했어요.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간단히 샤워한 후 저는 어두운 청바지에 단정한 파란색 셔츠, 편안한 신발을 신으며 현장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갖췄어요. 머리는 뒤로 넘기고 최소한의 메이크업도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호텔 레스토랑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는 미역이 든 국, 밥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준비된 야채, 반찬 등 낯선 음식들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조금씩 먹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어요. 정확히 오전 9시 한 남성이 호텔 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한국인치고는 키가 크고 진지한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분이었어요. 소박한 검은 티셔츠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모습에서 묻지 않아도 이분이 민준 씨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에밀리 앤더슨이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일어나 손을 내밀며 네, 맞아요. 민준 씨죠? 라고 답했어요. 그 후 민준 씨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저희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카페는 테이블이 4개뿐인 작고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민준 씨는 바리스타와 빠른 한국어로 대화하시고 저에게 자리를 권하셨어요. 잠시 후 민준 씨께서 미국 스타일 커피를 주문해 두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잠시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니 민준 씨는 진지한 얼굴로 시작 전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외국인 감독을 원치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들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과 역사,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들, 파괴된 가정,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설명하셨어요. 민준 씨는 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수락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미국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노래들을 기록하기 위해 반대편까지 날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들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믿었고 영화든 음악이든 예술은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민준 씨는 컵을 내려놓으시고 가방을 열어 작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전통 한옥의 바닥에 앉아있는 노년의 여성을 찍은 영상이 나왔어요. 깊은 주름과 굳은 손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분이 노래를 시작하자 목소리는 맑고 강렬했어요. 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제 가슴을 조였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설명하셨어요. 영상 속 여성은 영이라고 하며 전쟁이 시작될 때 9살이었던 어머니이셨다고 하셨어요. 당시 형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신 후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노래는 슬픔의 파도처럼 오르내렸고 민준 씨는 이 노래가 강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를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상이 끝나자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민준 씨는 내일 그의 어머니의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 설명하셨어요. 그곳에서 제가 어머니와 이 노래들을 간직한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직접 듣고 이해한 후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할 것을 당부하시며 그 마을이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홀로 카페에 앉아 애절한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제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이 노래들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살아있는 기억들이었어요. 민준 씨의 차가 언덕을 오르며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서울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날 무렵 거대한 고층 건물들은 점차 작은 마을로 이어서 초록 논으로 마지막에는 울창한 숲이 덮인 산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극적인 변화였어요. 오늘 민준 씨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민준 씨의 조수인 수진 씨라는 젊은 여성이 제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녀가 번역을 도와주실 예정이었어요. 민준 씨는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대부분 말을 아끼셨지만 수진 씨는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제가 이곳에 온 것을 기쁘게 환영해 주셨어요. 차가 커브를 돌자 갑자기 아래에 마을이 나타났어요. 산 사이 계곡에 자리한 독특한 곡선 지붕의 집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강이 흐르며 계단식 논들이 초록과 갈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민준 씨는 마을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셨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공기는 훨씬 깨끗하고 상쾌하며 나무 연기와 어딘지 모를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민준 씨께서 저희 어머니 댁은 이쪽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돌길을 따라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마을은 새들의 지저귐, 멀리서 들리는 강물 소리, 그리고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집들을 지나쳤는데 그중 한 집 앞에서는 한 노신사가 나무 조각을 다듬으며 지나가는 저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준 씨는 마을 중심에 위치한 한 집 앞에서 차를 멈추셨어요.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크고 작은 채소와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민준 씨께서 저희의 도착을 알리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서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경계심이 없으셨어요. 은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으셨고 화려한 한복을 입으셨는데 제가 조사할 때 보았던 바로 그 한복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민준 씨의 어머니 영희 씨셨어요. 영희 씨는 민준 씨를 보시자 활짝 웃으시며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시자 민준 씨의 진지한 얼굴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제게 눈이 가자 웃음이 더욱 커지셨어요. 영희 씨는 억양이 강한 영어로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시며 가볍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닦여진 나무 바닥이 한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였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후 영희 씨를 따라 앉은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낮은 탁자 주위에 쿠션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 씨께서 제 옆에서 조용히 영희 씨는 예전에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영어를 잘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영희 씨는 작은 도자기 컵에 담긴 연녹색 차를 저희에게 내어주셨어요. 차에서는 구수한 쌀향이 나며 저는 그 맛을 조심스럽게 음미했어요. 잠시 후 영희 씨는 민준 씨의 말을 인용하시며 민준 씨께서 당신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시자 저는 네, 전쟁 때의 민요, 어머님께서 간직하신 노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 한 잔을 마신 후 영희 씨는 저희를 집 뒤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한쪽 모서리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영희 씨는 쿠션에 앉으시며 저희도 자리에 앉으시라고 손짓하셨어요. 영희 씨께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노래는 예상보다 강렬했고 감정을 담아 높낮이가 오르내렸어요. 비록 제가 그 한국어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그리움, 슬픔, 그리고 희망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제 눈가에는 자연스레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 씨께서 제 옆에서 조용히 가사를 번역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전쟁 중에 떠나간 형님에 대해 노래하세요. 매일 강가에서 그분이 돌아오시길 기다리셨다고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며 저는 영희 씨의 얼굴에 새겨진 역사를 기록하려고 애썼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증거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준 씨조차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부심과 슬픔이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어서 영희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이제 보셨죠? 노래는 사람들을 살아있게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영희 씨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이것 보세요. 전쟁의 기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앨범을 조심스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마을의 흑백 사진들이 있었는데 파괴된 건물과 잿더미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소중한 역사를 손에 쥐고 있다는 무게를 느끼며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심장이 멈출 듯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미국 군인이 의료 유니폼을 입고 한 무리의 한국 간호사들과 함께 야전 병원 밖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하여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는 놀라며 사진을 가리키며 저게 제 할아버지예요. 마이클 앤더슨. 한국 전쟁 당시 군 의료요원으로 복무하셨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희 씨께서 놀란 눈으로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가족이세요? 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민준 씨께서도 다가오셔서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고 영희 씨는 손짓과 함께 빠르게 응답하셨어요. 수진 씨께서 제게 번역해 주시길 영희 씨는 할아버지께서 그녀의 사촌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일하셨고 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 젊은 모습이 지금의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기억들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픈 것이었나 봐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결되었어요. 제 할아버지와 영희 씨의 사촌, 미국과 한국, 과거와 현재가 서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민준 씨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길 어쩌면 당신은 결국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자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소중한 연결고리들을 새기며 앞으로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더욱 진심을 담기로 결심했어요.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와 영희 씨의 가족과의 인연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민준 씨께서는 더 이상 저를 외부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공유하는 역사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시골의 여러 마을을 방문하며 거의 잊혀질 뻔한 노래를 부르시는 어르신들을 녹음했어요. 매일 아침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지 기대에 부풀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민준 씨께서 작은 해안마을로 차를 몰고 가며 오늘은 박혜선 씨를 만납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겨우 6살이셨죠. 그녀의 노래는 바닷가 동굴에 숨어있던 기억을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와도 관련이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민준 씨께서는 웃으시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아세요. 한국과 인연이 있는 미국 감독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산에서 바다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짭짤한 바닷바람이 차 안을 감돌던 중 저희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작은 파란 집 근처에 주차했어요. 아래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박혜선 씨는 작고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굽으셨지만 눈에서는 여전히 생기가 반짝였어요. 따뜻한 차와 떡을 대접하며 촬영 전에 밥을 꼭 챙겨 드시라고 하셨어요. 박혜선 씨께서는 자신이 어릴 적 가족들이 군인들이 오자 해안의 동굴에 숨어 지냈던 이야기, 밤마다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노래를 불렀던 기억, 그리고 그 노래 덕분에 두려움을 떨쳐냈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실 때 연약했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으며 각 음마다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손동작,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함께 기록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복귀하던 중 민준 씨께서 제 옆에 앉으시며 당신은 잘 담아냈어요. 표면 아래의 숨은 이야기를 보셨죠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노래들은 단순히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인간성을 지켜내는 이야기죠라고 답했어요. 민준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것이 바로 노래가 중요한 이유예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를 위한 노래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저는 김치와 비빔밥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연습했어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 고대 사찰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 이른 새벽 계곡에 스며드는 안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각 마을과 어르신마다 노래 속에 담긴 고유의 기억이 있었어요. 슬프기도 희망적이기도 한 그 모든 감정을 담기 위해 저는 카메라 렌즈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영희 씨께서 저희를 다시 자신의 마을로 초대하셨어요. 날씨는 선선해졌고 산의 나뭇잎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께서는 도착하자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께서 저를 작은 방으로 인도하자 그곳에는 5명의 노년 여성들이 반원 모양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영희 씨께서 이분들은 모두 전쟁으로 형제, 남편, 아들을 잃으셨어요. 모두 할아버지께서 근무하신 병원과 관련이 있으시죠. 치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어 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며 여성들은 전통 한복을 정돈하셨어요.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5개의 개별적인 음색이 하나의 강렬한 합창으로 어우러졌어요. 수진 씨께서 속삭이시며 번역해 주셨어요. 비가 눈물로 흐르고 산이 슬픔에 무너져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기억하며 치유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 모든 순간을 촬영했어요.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언어와 시간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함임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영희 씨께서는 저에게 한 노래의 간단한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낯선 소리에 혀가 꼬였지만 다시 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시도한 후 영희 씨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 나갔어요. 민준 씨께서는 문가에서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시며 이제 이해하셨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 서울에서 작은 시사회가 열렸어요. 영희 씨의 마을 공동체 센터를 상영실로 꾸몄고 촬영했던 모든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어요.
몇 시간 동안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자부심 가득한 모습으로 영상을 지켜보셨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영상의 시작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다가 영희 씨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어요. 관객들은 숨죽이며 몰입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영희 씨께서 일어나셨어요. 주름진 뺨에 눈물이 흐르셨지만 미소를 지으시며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모두가 함께 환호했어요. 이후 간단한 리셉션 자리에서 민준 씨가 저를 찾으시며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했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민준 씨께서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어두운 나무로 정성스럽게 조각된 손으로 만든 피리 한 자루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노래를 기억하시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민준 씨께서 말씀하시자 저는 너무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 몇 주 만에 한국은 제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단순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일이 역사를, 음악을, 그리고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소중한 기억들을 나눠주신 한국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저는 단순히 영상과 녹음 파일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한켠에 영원히 간직될 한국의 한 조각 결코 잊혀지지 않을 노래들을 안고 돌아갔어요. 이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앤더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